어, 네, 본격적으로 윈플랜 강사 교육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윈플랜에서 현재 교육팀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박준록 교육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랑 윈플랜이라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윈플랜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안내를 먼저 드리자면, 자, 오늘 윈플랜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차시별로 수업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윈플랜의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원어민 강의가 있습니다. 원어민 강의의 뭐 특징, 그 다음에 교재 컨텐츠, 교재에 대한 그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챕터 2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들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관리자 아이디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레벨 테스트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학생 등록하는 방법, 교재 주문하는 방법은 이제 원장님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재 주문하는 방법, 교재를 주문을 해야 학생들한테 학습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권 배정하는 방법, 온라인 학습 확인하고 성적표,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가 끝나고 나면 성적 어떻게 출력하시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코칭 가이드라든가 체크업이라는 시트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Q&A를 받으면서 이제 학원 적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 여기는 지금 주 4일 수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네, 만약에 도입되면 주 4일로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 2개월 과정으로, 2달 과정으로 사용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셔서, 예. 제가 교재 여기 플랫폼 윈플랜 소개하면서 4일 수업으로 해서 주 4일 수업을 해서 2개월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간단한 준비를 조금 해왔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개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윈플랜 프로그램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기존에 학원에서 수업하시던 그 강의식 수업이랑은 조금 다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첫 번째로 학원에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그 온라인 그 윈플랜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국인 선생님 강의와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겁니다. 네, 그 컴퓨터나 뭐 태블릿 PC나 뭐 스마트폰 다 볼 수 있는데, 학원에서 이제 학원 내에서 하는 거는 뭐 컴퓨터라든가 뭐 태블릿 PC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서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개념 정리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얘가 제대로 했는지 이제 확인해 주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총 5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파닉스부터 있고요. 스타터, 주니어, 인터미디어트라고 해서 제가 인터라고 제가 앞으로 줄여서 말씀드릴 거고, 어드밴스드 과정 이렇게 해서 5단계 있고요. 각 단계는 총 6권씩이에요. 그래서 총 30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총 30권의 시리즈물 교재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교재가 한 권은 보통 이제 최대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한 62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62일 내에 교재가 마무리되면 되고요. 그 30권에 한 권에 한 권에 2개월 과정이니까 총 60개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5년 커리큘럼이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윈플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주 3회 수업, 60분 수업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진행을 하면 8주 과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 4회 수업이니까 3번 수업하고 한 번은 이제 체크업이라던가 부족한 부분들을 리뷰하고 선생님이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단어 테스트라든가 혹은 뭐 워크시트를 통해서 문장 테스트 등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학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5개의 레벨이 있구나,
각 단계는 1권부터 6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권에 2달 정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 이제 수업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아까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윈플랜이라는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선생님이 수업을 전부 다 하실 필요가 없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온라인 강의가 있고요. 그래서 스튜던북이 있고 워크북이 있는데 둘 다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교재가 한 단원이 끝날 때, 한 책이 끝날 때 위클리 테스트라든가 파이널 테스트라는 그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 테스트도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테스트에 대한 뭐 틀린 부분이라든가 아이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강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학원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원어민 선생님 강의예요. 한국인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요. 원어민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 두 개는요, 선생님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교재, 같은 페이지를 한국인 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이어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수업하기 때문에 한국인 선생님들은 이해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원어민 선생님은 수업한 내용 아이들이 이해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듣고 따라해보고 뭐 질문하고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고 그 다음에 활동 위주로 이 교재를 활용하는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저기 한국인 선생님 강의라든가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스스로 워크북을 풀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워크북을 풀고 이 워크북을 아이들이 스스로 채점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뭐 채점을 해주실 수 있는데 채점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그 틀린 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자,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진행되냐면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으니 아이가 강의를 제대로 이제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을 아이들이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 온라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은 영역이 한 6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뭐 단어, 그다음에 스토리라든가 뭐 대화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 딕테이션, 녹음, 라이팅, 리딩 파트로 나뉘어져서 수업한 내용에 대한 복습을 아이들이 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각 차시가 각 단원이 끝나거나 교재가 끝날 때쯤 차시가 있습니다. 뭐 6차시라든가 12차시라든가 18차시, 20차시 이렇게 있는데 각 그 차시에 아이들이 단원 테스트라든가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요. 이 평가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이 테스트 풀이를 한국 선생님 강의를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윈플랜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차씩, 그러니까 아이가 하루에 와서 해야 될 부분이 강의 듣고 SB 강의 듣고 원어민 강의 듣고 아이들이 듣고 나서 워크북 풀고 나면 워크북 풀이 강의 듣고 온라인 학습하고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 다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뭘 파악하시냐면 다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크업이라는 워크시트가 있는데 이 워크시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을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과정입니다. 관리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교재 성적표에 대한 부분도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것도 뒤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성은 아시겠죠? 원장님. 네. 윈플랜이라는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이 그 선생님이 수업을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강의를 보고 강의한 내용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파악하고 복습하는 과정에 온라인 학습이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뭐 다른 이런 컨텐츠들 어디서 많이 봤는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관리하시기 편하도록 워크시트라든가 성적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관리하시기나 수업하시기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자 차시별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잠깐 이제 화면 홈페이지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윈플랜 컨텐츠, 윈플랜 플랫폼의 하루 1일 차시별 수업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아이가 이제 처음에 학원에 등원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아이들이 등원을 해서 등원을 하고 나면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자, 오늘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파악해 주시는 거고요. 그 파악하는 과정은 사실 쉽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요 지금 보이시는 이게 학생들 홈페이지, 학생들 사이트거든요. 그 학생들 페이지에 들어와서 학습하기를 누르고 스타트를 누르면 자 1차 시부터 20차 시까지 있는 거 화면 보이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학생용 페이지예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직 학습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학습이 완료가 됐으면 보여드릴게요. 뭐 하나만. 자, 학습이 완료가 됐으면 지금 1차 시에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건 학습 중이라는 거고요. 학습 완료가 되고 나면 여기 차시 위에 강아지 모양의 아이콘이 붙습니다. 그래서 학습 완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가 앉으면 오늘 2차 시를 해야 될 날짜예요. 그래서 2차 시에 들어가면 자, 오늘 학습해야 될 게 총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요 3가지 보이실 거예요. 스튜던트북, 그 다음에 워크북, 그 다음에 리뷰. 순차적으로 1, 2, 3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스튜던트북 강의는 한국인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 오늘 배워야 될 내용에 스튜던트북 강의를 설명해 주시는 거고 아이가 이거를 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워크북 강의를 듣는 건데 이 워크북을 들으러 가기 전에 아이가 자 스튜던트북 강의가 있습니다. 스튜던트북 강의가 보통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워크북 강의를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스튜던트북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워크북을 해야 되는데 워크북 강의를 봐야 되는데 시청 전에 아이들이 미리 워크북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보통 한 5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자, 5분 동안 아이들이 워크북을 풀고 나서 선생님 이거 다 했어요, 다 풀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채점하게 해주셔도 되세요. 자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 워크북 강의를 보면서 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복습한다는 취지에서 네 워크북 강의를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워크북 강의를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리뷰 강의라고 해서 원어민 강의가 있습니다. 요 총 3가지거든요. 강의가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고요. 자, 화면 띄워서 다시 잠깐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스튜던트북 강의를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워크북 강의 있고요. 워크북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아이가 리뷰 강의를 듣는 거고요. 리뷰 강의가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아이가 10분, 12분 동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선생님이 아이들 워크북 풀고 나서 채점되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이 강의를 보면서 틀린 문제를 고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강의가 3가지가 있고요.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밑에 하단에 있는 이게 온라인 학습입니다. 자, 총 3가지가 있고요. 이 3가지를 아이들이 듣고 풀어보는 거예요. 자, 강의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강의를 High five, Junior! Hello, everyone! 자, 우리 저번 시간엔 I can write. 나는 쓸 수 있다. 라는 다양한 표현을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서는 I can write를 사용해서 다양한 dialogue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Read and role play the dialogue. Please look at the picture first.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That's right. I see a girl and her mom. 한 소녀와 엄마가 보이는데요. Can you guess the girl's name?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That's right. 힌트는 여기 숨어 있었죠. And what else do you see? Right. What color pens do you see? That's right. Orange, pink, blue, and green. 아하. 과연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선생님과 공부하기 전에 Let's watch the video. Amy, can you write your name? Yes, I can. 자, 지금 이제 잠깐 그 강의를 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한국인 선생님이 쭉 강의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해야 될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다이얼로그 파트요. 그 대화문을 같이 하고 밑에 하단에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 스피킹 파트라고 해서 이제 스피킹 파트 네, 그 방금 배웠던 이제 대화문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다양한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한다 그러죠. 그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이런 학습을 이제 한국의 선생님이 쭉 진행을 하십니다. 그 진행이 다 끝나고 나면 자, 아이가 강의를 다 보고 나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고요. 여기 굿이라고 해서 저희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굿이가 피니시라고 해서 아이콘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걸 다 봤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상단에 숫자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한 번 학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뭐 반복해서 학습을 보게 되면 여기에 숫자가 뭐 2라던가 혹은 뭐 3이라던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강의를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님이랑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워크북을 잠깐 풀어보는 거고요. 선생님이 시간을 주고 아이들 워크북을 풀어보는 거고 워크북을 다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워크북 강의를 보겠죠. 자, 얘는 그냥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Amy, can you write your name? 자, 이렇게 이제 한국인 스님이 이제 워크북에 대해서 풀이 강의를 쭉 다 해주세요. 그래서 수련부 워크북을 아이들이 스스로 같이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자, 이것도 다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리뷰 강의 있습니다. 자, 리뷰 강의도 보여드릴게요. 리뷰 강의도 여기는 I don't know. Maybe her mom or maybe her teacher. I think so. Okay, so let's read the dialogue and let's find out. So first time, repeat after me. 자, 원어민 선생님 강의도 한국인 선생님이랑 강의했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이 대화문이랑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문장들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인 선생님 수업한 내용이랑 원어민 선생님 한 수업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Together. 돼요. 그래서 Number 5. 두 번에 걸쳐서 수업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윈플랜이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대상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집중력을 이제 최대화시켜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강의 자체가 맥시멈 한 15분 이내입니다. 10분에서 15분 이내로 다 이제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만들어 놨고요. 원어민 선생님 강의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가 100%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자막을 다 만들어서 놨어요. 그래서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긴 한데 보통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윈플랜 플랫폼처럼 이제 수업 강의 듣고 아이들이 워크북을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다 풀었는지 확인만 해주시고 아이들이 워크북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틀렸던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워크북 강의를 보고요.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리뷰, 복습을 한번 하고요. 활용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이 대화문이었어요. 그죠? 그 대화문을 가지고 온라인 학습을 3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라는 이 부분은 대화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고요. Well done. 자, 그리고 스피킹 1이라는 거는 그 대화문을 문장 단위로 Amy, 아이가 can you write your name? 네, 이렇게 문장 단위로 녹음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문장을 녹음을 하고 나면 스피킹 스텝 2에서는 아까 우리 교재에 있던 대화문이 있잖아요. 이 대화문을 역할을 나눠서 처음에는 엄마만 같이 한번 녹음을 해보고요. 엄마를 녹음해보고 자, Yes, I can. Look at this.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에이미를 녹음해 본다라든가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녹음하는 요 3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학습을 다 하게 되면 사실 강의가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예요. 한 10분. 그래서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강의가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워크북을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주셔야 되시고요. 네, 5분 정도 주셔야 되니까 한 35분 정도 걸리겠죠. 여기서 3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가 길어지는 경우 코칭 가이드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길어지면 한 40분까지도 걸립니다. 40분, 네, 조금 더 걸리기도 할 수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0-40분이라고 할게요. 35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온라인 학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한 10분이면 마무리가 돼요. 10분에서 맥시멈 15분 이내로. 네, 왜냐하면 이제 문장 타이핑 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50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50분 정도가 진행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온라인 학습까지 해서, 네. 자, 여기까지 진행된 거고, 체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체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하루하루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라인 학습을 했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교재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선생님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업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1일 테스트, 쉽게 이야기하면 1일 테스트라는 개념으로 출력해서 칠 수 있는 워크시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 예. 네,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체크업을 통해서 이제 체크업이 있고 이 체크업이 어떤 건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코칭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코칭 가이드가 어디 있는지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한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네, 선생님한테 제공되는 자료고 여기 보시면 5번에 체크업이라고 있습니다. 1차 시부터 하단에 보시면 20차 시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차 시가 어떤 거냐면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주요 구문이랑 단어를 복습하는 거예요. 1차 시에서는 주요 구문이랑 단어를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1차 시에 주요 구문 단어를 복습하는 게 여기 1차 시 체크업이고요. 자, 오늘 2차 시인데 2차 시에서는 주요 구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따라 써보거나 밑에 지금 보시면 문장을 한국말로 바꿔본다라든가 단어를 주요 단어들을 한글을 보고 영어를 쓰게끔 한다라든가 밑에 선생님한테는 별도로 답안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테스트지 워크시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풀어서 선생님이랑 확인하는 겁니다. 아이가 여기에서 80점, 70점에서 80점 이상 맞았으면 교재 내용을 즉 강의들을 이해를 했다라는 거고요. 한두 문제는 물론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틀리면 선생님이 정답 확인해 주시면서 어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체크업이라는 기능이 이제 사실 학원에서 많이 쓰시면서 많이 유용하게 쓰시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자 지금까지 이 강의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 스스로 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아이들이 한 45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걸렸다면 네, 선생님이 마지막에 5분, 10분 체크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이 과정까지.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오늘 하루 수업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윈플랜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 차시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체크업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윈플랜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칭 중심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교실 내에서 그 하이파이브라는 그 교재를 처음부터까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시거나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워크북 강의를 보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코칭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은 60분을 실제로 와서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만 선생님이랑 얼굴 보면서 선생님이 관리해 주시는 시간은 최소 한 명당 한 5분에서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내외로요. 네, 10분 정도로 아이들이 관리를 중심으로 네,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학습 플랫폼이고요. 수업 후에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피드백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코칭 가이드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떤 뜻이냐면 아이들이 원어민 강의를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원어민 모든 강의를 다 직접 들어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면서 이 강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지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하루 1시간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이제 늘 강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요. 복습을 하고요. 선생님과 1대1로 평가까지 다 이루어지는 이 시간을 저희가 60분을 잡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하고 그 다음날 학원에 와서 숙제한 거를 검사받고 평가받는 그 시간이 아니라 1시간 내에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복습을 하고 평가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하루에 1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하고요. 마지막에 선생님들한테 꼭 필요한 체크업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 직접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코칭을 해 주시거나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원어민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일단 가장 큰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인 선생님과 동일한 교재, 동일한 내용을 수업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학원 대형 어학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 선생님이랑 원어민 선생님이 같은 교재를 수업하려면 진도를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 수업한 내용을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보통 이제 대형 어학원도 한국인 선생님 교재 따로 원어민 선생님 교재 따로 이렇게 두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윈플랜 플랫폼의 원어민 선생님 강의 특징은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다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복습이라는 목적과 함께 수업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게 맞고요. 오히려 이제 학원들에서 반응도 사실 이 부분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 당연히 원어민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 수업 성향 자체가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피킹 연습을 통해서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학생의 능동적인 학습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적응될 때까지는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지금 담당 선생님께서 조금은 신경 써 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듣고 멍하게 있지 않도록 네, 들으면서 원어민 선생님이 질문하거나 하면 네, 듣고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시고, 팝퀴즈라는 개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칭 가이드에 원어민 선생님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강의 시청 후에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코칭 가이드에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번 코칭 가이드 보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원어민 회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네, 한국인 선생님과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복습 목적과 수업 이해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총 단계는 5단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단계를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드리자면 파닉스 과정이 있고요. 파닉스가 6번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 주니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어드밴스드 과정이 있습니다. 자, 파닉스는 기초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를 많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파닉스예요. 총 6권이고요. 자, 6권이면 사실 교재 한 권을 지금 2달 쓰잖아요. 6권이면 몇 개월이죠? 12개월입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학부모 설명이나 이제 학부모 설명회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파닉스를 꼼꼼하게 해야 초등 과정이 쉬워집니다. 12개월이면 좀 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자, 그 어떤 학원도 그리고 그 어떤 수업도 파닉스 과정에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하는 파닉스 과정이 주변에 없어요. 네. 하이파이브 파닉스 과정은요, 파닉스 과정을 한국인 선생님도 수업을 진행하고 원어민 선생님도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두 번째, 파닉스만 수업하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스토리북이 별도로 있어요. 자, 스토리북이 있어서 아이가 파닉스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라든가 가벼운 표현들도 배우면서 파닉스 과정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12개월 과정이 절대 길지 않은 그런 과정이다. 꼼꼼하고 확실히 배우면서 갈 수 있는 파닉스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급반과 고급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타터 주니어는 중급반이고요. 인터미디어트랑 어드밴스드는 고급 과정인데, 자, 요 두 과정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냐? 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물론 이제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급회화 과정이다, 고급반 중급회화 과정이다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중급반에는요 노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여기 주니어 단계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수업하는 요게 있잖아요. 네, 처음에 토픽이 나오고요. 토픽 다음에 배우는 게 노래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될 주요 문장들을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자, 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급반부터 인터미디어트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노래라는 그 과정이 없어집니다. 노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대신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여기에는 랭귀지 포커스라고 해서 뭐 유추하셨겠지만 문법이 들어갑니다. 이 문법이라는 개념은 이제 인터미디어트부터는 선생님 보통 품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조동사가 뭔지, 비동사가 뭔지 이제 이런 과정들과 뒤에 가면 뭐 비교급이라든가 최상급, 왜냐하면 형용사를 배웠으니까 뭐 비교급이라든가 최상급들을 다루도록 되어져 있고요.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넘어가면 시제에 대한 부분들을 배웁니다. 뭐 과거형, 미래형,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라든가 분사라는 개념까지 명령문이라고 이제 명령문까지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자 쉽게 말씀드려서 중급반에는 노래가 있구나 그 노래가 있다 그 이제 고급반으로 넘어가면 노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노래 안 부른다는 거죠. 대신 뭐가 들어가느냐 문법이 들어가고 문법 강의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미디어트나 어드밴스드 과정에는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해요. 물론 문법 수업은 한국인 선생님만 수업을 진행합니다. 굳이 저희가 수업을 원어민 선생님 강의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문법 설명해 주는 것과 한국인 선생님이 문법 설명을 해주는 거에 컨셉이 조금 다 달라서 한국인 선생님이 설명한 문법 내용을 원어민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어민 강의를 뺐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 수업, 원어민 선생님 수업 이렇게 나뉘어져서 진행이 된다. 노래가 있고 문법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는 레벨은 항상 파닉스, 네, 파닉스가 탄탄해야 여기 있는 초등 과정이 배우기 쉬워진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파닉스 교재부터 이제 교재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저 보이시죠, 원장님? 예. 네. 파닉스 과정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교재가 이렇게 4권이 한 세트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권이 한 세트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 교재가 스튜던북입니다. 이제 한국인 선생님이나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는 그 파닉스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파닉스 교재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이 있는데 이 워크북은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풀어보는 워크북이고요. 자, 이 워크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윈플랜 컨텐츠의 워크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얘가 리스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코스북에서는 리스닝이 아니라 이제 읽고 문제 풀어보고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베이스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은 이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취지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리스닝 부분이 꽤 많습니다. 보통 워크북 푸는 그 코스 과정 중에 거의 한 60%에서 70%가 리스닝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고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테스트라고 있는데 테스트는 온라인에서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던북 뒤에 보면 스튜던북 뒤에 여기 유닛 테스트라고 여기 붙어 있어요. 테스트 있고 뒤에 여기 CD가 같이 나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CD 있고요. 자, 그 다음 파닉스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플래시카드입니다. 자, 이 플래시카드라는 개념이 파닉스 단계에만 제공이 되는 거고요. 교재를 가지고 그림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학생들마다 하나씩 나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단어 학습할 때 이 플래시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단어를 묻고 답할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있는 이 교재가 스토리북입니다. 아까 파닉스 교재 수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파닉스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파닉스 단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파닉스 수업을 하면서 스토리 수업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하기 훨씬 더 파닉스만 수업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스토리북은 실제 영유에서 사용했던 그 스토리 내용들입니다. 스토리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가학습 교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파닉스 단계 아이들한테 적합한, 그러니까 난이도가 적합한 그런 컨텐츠. 그래서 총 4가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4개가 한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래시카드도 수업 시간에 온라인 강의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단어라든가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세요. 네, 해주시고요. 따로 뭐
그 플래시 카드를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이 화면에 강의를 하시면서 플래시 카드를 보여주거나 하지 않고 화면에 단어를 띄웁니다. 그래서 화면에 단어가 떠 있기 때문에 플래시카드는 별도는 안 하시고 나중에 이거는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이 플래시카드로 만들어서 집에서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 후에 아이들 단어 공부 제대로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플래시카드를 활용을 많이 해주세요. 네,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있고요. 자, 이제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 과정은 교재 구성이 조금 또 달라요.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들은 3권이 한 세트입니다. 자, 3권이 한 세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래시 카드는 파닉스 단계에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플래시 카드가 없고요. 자, 첫 번째로 있는 게 얘가 스튜던북이에요. 얘가 스튜던북이고요. 선생님이랑 강의할 때 수업하는 그 플래시 카드, 스튜던북 교재라고 보시면 되시고 뒤에 있는 얘가 워크북입니다. 얘도 동일하게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워크북 강의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건데 얘도 지금 보시면 리스닝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 60, 70%가 리스닝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얘들은 추가로 하나가 더 나가는 게 워드북이라고 해서 단어장입니다. 단어장이랑 그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활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단어 리스트가 제일 앞에 여기 있고요. 여기 단어 리스트가 있고요. 자, 오늘 대화문을 가지고 토크 파트를 이제 수업을 했었으면 토크 파트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단어를 가지고 문제 풀어볼 수 있는 것들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파트에서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뭐 토크에서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라이팅 파트에서 정리된 단어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워드북입니다. 자, 왜 스토리북은 없냐? 여기는 스튜던북 안에 스토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별도의 스토리북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 워드북이 있어서 총 3권이 이렇게 한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마 초도 그 초기 교재가 나갔었고요. 처음에 학원에. 그래서 아마 요게 나갔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지퍼백이요. 네. 이거를 접어서 이렇게 지퍼를 닫아주시면 네, 이렇게 되고요. 이 안에 아이들 교재를 여기에다 이렇게 막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3권을 넣어서 아이들한테 보관하도록 시켜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생긴 그 파일철도 있었어, 파일 그 클립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보통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 워크시트들, 체크업이라는 워크시트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업을 아이들이 다 풀고 나면 네, 요렇게 이제 아이들 모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 안에 딱 들어가거든요, 사이즈가. 네, 그렇게 해서 지퍼 닫아주시면 아이들이 어차피 아이들이 집에서 집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게끔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뭐 책에 넣어서 가져가게끔 해주시거나 이렇게 담아서 학원에서 보관해 놓으셨다가 교재가 끝날 때쯤에 2달에 한 번씩 성적표랑 같이 해서 이렇게 발송시켜 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학원에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꽂아 놓으실 거니까 이렇게 이제 꽂아 놓으실 거니까 주르륵 여기다 이름을 적어 주신다라든가 경출지로 학년별로 해서 보관해 놓으셨다가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늘 해야 될 차시 공부하고 마지막에 선생님이랑 체크업을 하고 체크업한 거를 여기에 넣어서 다시 닫은 다음에 보관하고 마무리 이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을 막 아무데나 안 돌아다니게끔 이렇게 아이들 묶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파일 처리 이걸 파일 처리라고 그러죠. 파일 처리랑 그 다음에 여기 지퍼백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처음에 활용하시기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자, 기본적인 컨텐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은 이제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요 부분은 기억해 놓으셔야 되세요. 자, 일단 홈페이지는 이제 winplan.co.kr이고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알고 계실 거고, 일단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기기가 PC에서도 노트북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에서도 이제 저희 컨텐츠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데, 보통 이제 어떤 브라우저를 써야 되는지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한 기기, 그러니까 즉 PC라든가 노트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기본으로 나오는 그 엣지라는 브라우저 있습니다. 그 엣지라는 브라우저나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아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로 실행해 주시면 온라인 학습 원활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엣지라는 브라우저는 최신 버전으로 해주셔야 되시고요. 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자기들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하고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네, 뭐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로 이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 주시면 온라인 학습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iOS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기본 브라우저가 아마 사파리라는 브라우저일 겁니다.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로 온라인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오류가 나거나 학습 데이터 결과가 뭐 에러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컴퓨터 하실 때는 대부분 뭐 크롬이나 엣지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가끔 오래된 컴퓨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없는데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중에 인터넷을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구글이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네, 구글이라는 앱을 열어서 인터넷을 이제 윈플랜을 접속하시게 되면 스피킹 학습할 때 녹음이 안 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앱 아시잖아요, 원장님. 네이버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이버를 실행시킨 다음에 주소창에다가 winplan.co.kr을 검색한다라든가 혹은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윈플랜을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학습 결과가 저장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시면서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시키거나 혹은 집에서 숙제로 한 번 더 보게끔 시켜주실 때 이런 오류가 한 번씩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원장님 관리자 아이디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문자로 확인해서 이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 알려드렸는데 선생님들 아이디를 별도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LMS라는 메뉴에 학원 관리, 선생님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선생님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아이디를 같이 사용해도 상관은 없으신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추업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선생님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 나머지 밑에 있는 건 다 동일해요.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교재 주문은 원장님 아이디로만 가능하고요. 선생님 아이디로 만들어 놓으신 아이디로는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추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레벨 테스트, 처음에 이제 아이디 레벨 테스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레벨 테스트 보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리자 아이디,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이제 관리자 아이디로,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었을 때 아이들 레벨 테스트를 응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요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관리자 아이디, 여기 레벨 테스트 한번 보는 방법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윈플랜에 들어와서요. 이게 지금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LMS 몰 교육용 2부 교재 레벨 테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교재 레벨 테스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교재 레벨 테스트를 누르시면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학년 선택할 수 있고요. 몇 학년이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학생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냥 제 이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스타트 누르면 레벨 테스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응시가 됩니다. 쭉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교재 레벨 테스트는요. 처음에 학년 선택하고 이름만 선택하면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처음에 단어 5문항, 문법 5문항 요걸 먼저 봅니다. 이걸 저희가 프리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수에 따라서 얘를 레벨 1 테스트를 보게 할 건지 레벨 3 테스트를 보게 할 건지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으로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리스닝 문제 10문항, 리딩 10문항을 보고요. 그래서 총 30문항이죠. 단어, 문법, 리딩, 리스닝. 그래서 총 30문항을 보게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얘가 어떤 교재를 선택하면 좋습니다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보실 수 있도록 뿌려집니다. 그거는 또 어디 있냐면 LMS라는 단어하고 리스닝은 네네. 처음에 학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좀 틀린가요? 제일 처음에 5문제는? 네. 처음에 단어나 문법은 학년 수준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학년 수준에 따라서 단어나 문법 테스트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리스닝 리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5학년인데 뭐 이제 너무 못하는 애다 그래서 뭐 4학년 거를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 그렇죠. 굳이 볼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어요. 또 너무 못하는 너무 못하는 5학년이 예. 알고 계시는데 시험을 봤어요. 그럼 지금 성적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 건데 교재 성적표에 들어가면 온라인에서 교재 레벨 테스트 본 학생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교 뭐 얘는 괜찮은데 초등학교 뭐 5학년인데 단어를 다 틀려서 성적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캐블러리 그래머 점수대가 나오거든요. 예. 얘가 빵점이거나 뭐 하나하나일 경우에는 학년을 낮춰서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립니다. 예. 네. 그 최소한 학년에 맞춰서 단어 문제나 문법 문제를 출제를 하긴 했는데 저게 빵점일 경우에는 사실 레벨 테스트가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차라리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단어 문법을 본 다음에 리딩 리스닝 평가를 봐서 평가 기준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해도 종합평가 이 밑에 전국 평균은 네. 이걸 해석을 틀리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얘가 학년이 2학년이에요. 예. 근데 평가를 봐서 이제 이건 이제 프리 테스트거든요. 말 그대로 프리 예. 체크라는 예. 개념인데 얘들은 전국 평균은 이 개념이라고 안 보셔야 되시고요. 사실 요 단어나 그래머는 2학년 수준에서 예. 네, 2학년들 수준에서 이 정도 점수대가 나왔다라는 거지. 예. 네, 전국 평균이라는 개념이라면 좀 보기 힘드실 것 같고 또 리딩 리스닝은 얘가 레벨 2 테스트를 본 거거든요. 그 레벨 2 예. 테스트에 대한 평균치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이거는 얘는 학년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 리스닝하고 리딩에 대해서 네. 학부형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부모랑 설명을 하실 때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처음에 프리 체크는 이제 그 학년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봤는데 지금 80점 100%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점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여기 지금 단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평균 2학년들 중에서 2학년들 같은 학년 같은 나이대 아이들 중에서도 평균 점수는 되게 높게 나온 거고요. 예. 그래서 레벨 2 테스트를 받고 레벨 2 테스트 안에서는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어 문법은 내 점수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죠? 아마 한 10몇 점씩 높잖아요. 예. 네, 10몇 점씩 지금 높은 건데 얘는 이제 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 거고 사실 레벨 2 테스트라는 게 보통 제일 많이 보는 학생들이 3, 4학년들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벨 2 테스트는 이제 우리 아이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 수준에 따라서 테스트를 본 건데 평균치가 지금 비슷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레벨 테스트지가 몇 개가 있을까요? 레벨 테스트제 총 5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단계가 5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단계가 5개인데 1부터 5까지가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레벨 2가 뭐 3학년, 4학년이다.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학년 수준으로 해서 보통 그냥 설명드리면 레벨 1 테스트가 보통 예. 초등학교 1, 2학년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예. 이제 파닉스를 뗐나 안 뗐나를 평가하는 예. 거고요. 예. 네. 점수가 낮으면 얘가 지금 파닉스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보통 이제 컨텐츠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예. 파닉스가 다 끝나서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들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하는 게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레벨 3 테스트가 보통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 다음에 레벨 4 테스트가 예비 중,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나 예비 중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예. 레벨 5단계로 넘어가는 애들은 보통 중등 과정이에요. 저희가 아까 학년 선택할 때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선택을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중등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에 얘들 지금 점수,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한 점수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점수치는 한 요 정도인데, 네. 리딩이랑 리스닝은 학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수준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를 본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전국 평균치랑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을 신경 쓰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가 나왔고, 네,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한 거긴 한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는 리딩 실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한다. 예. 네, 평균적으로 리딩 문제가 평균치가 제일 낮은 거를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긴 하지만 리딩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기는 해요. 아이들 입장에서. 네, 그래서 리딩이 조금 어려워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레벨 테스트 결과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G4 등급이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예. 네, 평가 기준이 있는데 평가 기준 들어가시면 G4 등급이 스타트 한 4부터 6 정도로 시작하면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4권부터 시작을 하시던 개인적으로 한 권 정도 낮춰서 3권부터 시작을 하시던 이거는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교재 선택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게 이거를 인쇄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평가 기준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출력이 안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학부모랑 상담하실 때 교재 이름이 나가기에는 상담하실 때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부러 이제 교재 이름은 표기를 안 하고요. 그냥 등급만 표시를 해놓고요. 출력하시기 전에 선생님이 평가 기준 보고 얘가 스타트 한 4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파악하신 다음에 인쇄하셔서 이걸 가져가셔서 상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일단 레벨 테스트는 이제 이렇게 관리자 아이디에서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 아이디로도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설정해 주시면 학생 아이디도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는데 아무 교재가 배정되어져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 응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온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출력해서 테스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학습 자료실 선생님 자료실에 가시면 레벨 테스트지가 별도로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학습 페이지에 학습 자료의 선생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기타라는 카테고리의 윈플랜 레벨 테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레벨 테스트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레벨 테스트 보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통해서 레벨 테스트를 응시하실 수 있고 레벨 테스트 성적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력하셔서 상담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으로 해서 테스트를 보는 경우에는 그러면 성적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오프라인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경우에도 성적표에 들어가시면 오프라인 교재 레벨 테스트라고 지금 보이시죠? 메뉴에요. 예.
네. 들어가시면 이제 점수 입력이라고 있어요. 점수 입력에 들어가시면 자, 얘가 레벨 1 테스트를 받는지 5 테스트를 받는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테스트를 봤으면 레벨 선생님이 나눠준 그 테스트지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레벨 3 테스트를 받고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럼 이제 리스닝 점수 8개, 리딩 점수 4개 맞았다.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레벨 테스트지는 원장님 그 단어 테스트나 문장 테스트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단어 테스트나 문장 테스트지는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를 보면 되는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프리 테스트 개념이었지 그 성적표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 성적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는 커멘트가 좀 더 심플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도 없고요. 네, 오프라인에는 몇 문제 맞았는지 점수 그다음에 얘 평균치도 얘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급만 표시가 됩니다. 네,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온라인 테스트, 오프라인 테스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온라인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학생 등록을 해주셔야 되세요. 즉, 학생 아이디랑 학생 패스워드를 여기서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을 만들어 주시고 나면 아이들이 그 각자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명씩 등록해주는 개별 등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체 등록이라고 해서 우리 단체로 아이들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한 번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10명을 등록을 했으면 이 10명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 등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10건에 대해서 교재 주문을 해주시는 거고요. 교재 주문을 해주셔야 주문하신 교재만큼의 학습권이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권을 학생들한테 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학습권을 배정해 주셔야 아이들이 그때부터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학생 제어 스위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 어떤 부분도 추가로 뭐 더 해준다라든가 위클리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열어준다라든가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학습이 쭉 진행이 되고 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성적표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제가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 5단계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요 자료로, 요 PPT 자료는 제가 메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원장님.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되시고. 자, 첫 번째 학생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등록하는 방법인데, 자, 개별 등록하는 방법, 단체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 정보 변경하는 거, 요 3가지를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 홈페이지고요. 자,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생님으로 이제 선생님이든 원장님이 로그인 하시게 되면 상단에 LMS 몰 2가지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시는 곳은 LMS라는 아이콘이고요. 자, 학생 등록하는 거는 첫 번째 메뉴, 학원 관리라는 메뉴 있습니다. 자, 학생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 클래스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우선 개별 등록을 해주실 때는 반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반 안에 학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반을 만드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클래스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오셔서 여기 반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지금 A반, B반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C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C반 해서 등록 누르면 클래스 등록되었습니다라고 해서 C반 만들어진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학생 만드는 방법은 개별 등록은 심플합니다. 일단 클래스 선택해 주면 돼요. C반 선택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비밀번호도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 등록 누르면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자, C반 선택해 보면 지금 박희루라는 학생이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예. 네, 만들어졌습니다. 한 명 더 만들어 볼게요. 뭐 여기에서 자, 이나연이라는 학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두 명의 학생이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뭐 10명, 뭐 20명, 30명 이렇게 한 번에 등록해야 될 학생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한 명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 반 선택, 학생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네 가지 입력하셔서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단체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단체 등록하는 방법은 클래스 관리에 죄송합니다. 학생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 개별 등록이라는 아이콘 옆에 지금 여기 단체 등록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예. 네, 단체 등록이라는 글자 눌러주시면 자,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저기 우측에 학생 등록 엑셀 양식 다운로드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엑셀 파일을 여실 수 있고요. 잠시만요. 자, 엑셀 파일을 여시게 되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뜹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래스명, 학생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클래스까지 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얘는 그냥 D반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A반, B반 있었으니까 자, D반 학생명 자, 아이디는 자, 비밀번호까지 해서 자, 한 2명, 한 3명 정도 만들어 볼게요. 자, 비밀번호는 다 동일하게 D반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엑셀 양식을 이렇게 지금 채워주시고요. 10명이든 20명이든 반 이름이랑 학생명 아이디 지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자, 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거든요. 자, 엑셀 양식 찾아서 등록 눌러주시면 등록된 겁니다. 자, D반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죄송합니다. 저장이 안 됐네요. 자, 다시 잠깐 작성 좀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다시 엑셀 양식 좀 찾아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엑셀 양식을 인플랜이라는 반을 해서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D반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실 거고 자, D반에 지금 우리 엑셀 파일에 만들었던 요 3명 학생이 있잖아요. 네, 윈플랜 1, 2, 3이라는 학생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명 만들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엑셀 양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 편한 점은 이제 반등록이나 학생 등록을 하실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엑셀 양식을 직접 다 작성을 해주셔서 엑셀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업로드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 절차가 조금 더 많다라는 이제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많으면 이제 단체 등록이 훨씬 더 편하실 거고 학생이 뭐 10명이나 20명 이내면 개별 등록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학생이 등록이 다 되고 나면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 리스트가 여기에 뜹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학생 정보를 변경해 주셔야 될 때는 여기 학생 정보에서 수정 버튼 누르셔서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는 게 이름이나 클래스 혹은 비밀번호를 학원에서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한 번 만들어진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퇴원 처리라고 보이실 겁니다. 원장님 보이시죠? 예. 네, 퇴원 처리는 이제 예를 들어 윈플랜 3이라는 학생이 이제 이번 달부터 수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퇴원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고 퇴원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학생이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만 이제 신경 써주시면 되시고 나중에 얘가 다시 다니게 될 경우에는 퇴원 학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여기 재원 처리 눌러주시면 다시 재원 처리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네, 학생 아이디를 만들어서 네네. 그걸로 로그인을 해서 테스트를 막 해봐도 상관은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학생 아이디 만드는 걸 지금 잠깐 보여드렸죠. 제가 보여드렸고, 학생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아까 만든 아이디가 자, 처음에 이제 학생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학습하기 레벨 테스트 우측에 지금 레벨 테스트 보이시죠, 원장님? 예. 네, 옆에 학습하기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방금 만든 학생이라 학습하기에 들어가도 배정된 학습이 없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배정된 교재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상단 우측에 보시면 학습하기 옆에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각자 아이디로 들어갔었을 때 레벨 테스트 똑같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레벨 테스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자,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었을 때 레벨 테스트를 응시할 수 있는데 학습 교재가 미배정되어져 있을 경우에 레벨 테스트가 활성화된다라고 설명드렸었거든요. 지금 그 예. 부분을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무 교재가 배정되어져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하면 레벨 테스트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주문하는 방법인데 교재 주문하는 방법은 자, 윈플랜에 들어오셔서 여기 몰이 있습니다, 원장님. 몰에 들어오셔서 교재 주문하실 수 있고요. 교재 여기 62일 온라인 학습권 포함해서 교재 금액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필요하신 교재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으신 다음에 교재를 장바구니에 지금 3개 담겨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교재 주문하신 내용 확인해 주시고 배송지 확인해 주시고 맞으시면 교재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는 이제 여기 보시면 결제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접 입금은 이제 밑에 있는 하단에 입금 계좌 정보로 입금을 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시면 되세요. 자, 결제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교재를 주문을 해 주셔야 교재를 주문을 해 주셔야 그 주문하신 교재에 따라서 온라인 학습권이라는 게 부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이파이브, 예를 들어 스타터 1권을 10권을 주문 주시면 하이파이브 1권에 대한 학습권 10개가 원장님한테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만들어 놓은 지금 등록해 놓은 학생들에게 하이파이브 스타터 1권을 10명한테 배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교재를 주문해 주셔야 학습권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학습권을 배정해 주시는 방법인데
학습권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네, 학습권을 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로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학습권이라는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습권이라는 메뉴에 LMS 학습권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우리 지금 C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방금 학생들 2명. 자, 얘들한테 학습권을 배정을 해줄 거예요. 그 전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학습권 보유 현황이라고 있는데 학습권 보유 현황에 보시면 지금 하이파이브 스타터 1 15개 보이실 거고 스타터 2 3개 이렇게 보이시죠? 예. 네, 이게 뭐냐면 하이파이브 스타터 1을 학원에서 지금 15권을 주문을 주셨고 하이파이브 스타터 2를 3개를 주문을 주신 거예요. 하이파이브 주니어 1을 한 권을 주문을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 수량만큼 학생들한테 학습권을 부여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방금 만들었던 이 2명 학생들에게 하이파이브 스타터 1, S1을 2명한테 배정해 보겠습니다. 이름 선택하시고 네, 하이파이브 스타터 선택하신 다음에 배정 눌러주시면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총 62일간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학습 기간이 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임의로 만들어서 해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등록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원장님한테 예. 아무 교재나 배정해 보실 수 있는 학습권을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도 해보시고 이거 해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알려주시면 그 아이디 패스, 그 아이디는 그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샘플 아이디니까 그거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삭제해서 해도 되니까 예.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 네. 자, 학생이 지금 학습권이 부여가 됐잖아요. 학습권이 부여가 되고 나면 자,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 했었을 때 우측에 레벨 테스트라는 아이콘은 없어지고요. 학습하기라는 아이콘만 남아요. 학습하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방금 배정된 스타터 1 학습이 있고요. 자,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1차 시부터 20차 시까지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이 되는 겁니다. 자, 1차 시에 들어가면 오늘 해야 될 학습, 동영상 강의 2개와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4가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워크북을 풀거나 하면서 교재 이북이 필요할 때는 스타트 위에 이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튜던북, 워크북, 리뷰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교재에 대한 워크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학생 페이지예요. 학생 페이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학습이 완료되고 학습이 배정되고 나면 이제 꼭 필요한 게 학생 페이지에서 이제 온라인 학습 확인 페이지에서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학생 페이지 제어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페이지 제어 스위치라는 건 처음에 선생님이 로그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다 학습권이 배정됐잖아요. 그 온라인 학습 확인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지금 C반에 들어가면 스타터 1이 배정되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2명이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온라인 학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1차 시부터 20차 시, 좌측에 1차 시부터 20차 시까지 이제 있는 거 보이시고 1차 시를 누르시게 되면 자, 온라인 학습 4-0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온라인 학습이 총 4개 중에 얘가 몇 개를 했는지를 지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동영상 학습은 이제 온라인 강의죠. 온라인 강의 2개를 아이들이 오늘 봐야 되는 건데 1차 시에 2개 중에 몇 개를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2차 시 들어가 보면 온라인 학습 3개, 동영상 강의 3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1차 시에 들어가게 되면 동영상 강의 2개, 온라인 학습 4개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요 개수가 여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 차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학생 제어 스위치 얘가 중요한데요. 자, 아이들한테 학생 페이지에 그 선택적으로 선생님께서 옵션을 열어주거나 닫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위클리 테스트가 있고요. 테스트 리뷰가 있고 교재 성적표 체크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레벨 테스트는 뭐냐면 자, 레벨 테스트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학생이 지금 교재를 수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지금 좌측에 메뉴가 보이시잖아요. 세로 네. 고침을 해볼게요. 여기 레벨 테스트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여기요. 보이시죠? 네. 레벨 테스트를 비활성화해 놓으시면 레벨 테스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아니면 우리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레벨 테스트를 보게끔 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레벨 테스트를 활성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네. 레벨 테스트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위클리 테스트인데 위클리 테스트나 파이널 테스트는 다 열어주시는 거를 저희가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다 열어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학습하기 하러 들어갔었을 때 1차 시부터 20차 시 밑에 위클리 테스트, 테스트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활성화시켜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라든가 파이널 테스트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거고, 테스트 리뷰라는 건 이 테스트, 레벨 1 테스트를 보고 나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얘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뭘 해서 틀렸고 정답이 뭐였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테스트 리뷰 페이지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네, 열어주시면 테스트나 테스트 리뷰는 다 열어주시는 거를 권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성적표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책이 끝나기 전에 그 테스트를 보고 나면 네, 아이들이 자기 교재에 대한 성적표를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해되시죠? 성적표를 볼 수 있는 기능이라 이거는 학원 성향에 따라서 뭐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에 체크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체크업이라는 기능은 어떤 거냐면 학생 페이지에서 얘가 1차 시를 공부를 하잖아요. 네, 1차 시를 공부하고 나면 차시 공부하고 난 마지막에 밑에 오늘의 학습 체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 체크업이라는 기능은 자, 뭐 박기루 학생 오늘 학습한 부분 확인해 봅시다 해서 동영상 학습 받는지 워크북은 제대로 풀었는지 온라인 학습은 제대로 했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질문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거나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 만약에 이 체크업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온라인 학습 확인에 들어왔었을 때 아이가 질문을 남기면 온라인 학습 확인 페이지에 학생이 1차 시에서 박기루라는 학생이 질문을 했다라고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학생이 남긴 질문이 뜨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답변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이 답변을 남겨주시면 또 반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댓글이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질문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온라인 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체크업이라는 기능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간혹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대면으로 질문하는 게 조금 낯설어지거나 좀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온라인 체크업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 이 부분들도 체크업이라는 기능도 활성화시켜 주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위클리 테스트, 테스트 리뷰, 그 다음에 체크업이라는 기능은 올려놓으시면 좋으시고요. 자, 나중에 성적표라는 부분은 교재를 진행하시면서 제가 나중에 추가로 피드백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피드백, 성적표라는 부분은 교재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줌을 통해서 미팅을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 자료실, 학습 자료실에 가시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선생님 자료실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 자료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선생님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학습 자료에 선생님 자료실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파닉스다, 스타터 주니어다 이렇게 교재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코칭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코칭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6가지, 7가지가 지금 화면에 뜹니다. 그 압축 파일로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코칭 플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업 플랜, 수업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1차시부터 20차시까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권장사항이 24차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24차시까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정리해 놓은 가이드라인이고요. 자, 수업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1차시, 7차시, 13차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수업하는지, 코칭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다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학원에서 수업이 더 필요하신 경우에 추가 여기 액티비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코칭 가이드라는 개념은 각 차시별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인 선생님 강의할 때는 어떤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했는지, 한국인 선생님 강의는 몇 분이었는지, 어떤 내용을 수업했는지, 원어민 선생님 강의는 총 7분 38초였고 학습 목표는 어떤 내용이었고, 여기 팝 퀴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어민 강의를 다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질문해 줄 수 있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실제 원어민 선생님이 이 내용을 질문을 한 겁니다. 42초부터 45초 강의에서 그림에 나오는 이 아이의 이름이 뭐야? What is her name? Amy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내용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재 내용이 있고 밑에 교재 해석까지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워크북도 워크북 스크립트라든가 정답 부분들 여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할 때 한국인님, 원어민님 어떤 식으로 강의를 했는지 기본적으로 다 여기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코칭 가이드에 워드북 정답지 여기에 있고요. 체크업이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각 차시별로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1일 평가 있고요. 추가 워크시트라고 해서 6차시, 12차시, 18차시를 수업을 진행하실 때 아이들한테 추가로 출력하고 학습할 수 있는 워크시트들도 이 코칭 가이드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 가이드 꼭 참고하셔서 수업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코칭 가이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 준비하시면서 제가 중간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따로 한번 언급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윈플랜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서 지금 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원 그 수업 차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한 5분만 조금 더 할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지금 여기는 주 4회잖아요, 원장님. 예. 네. 주 4회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실 거고 60분 수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첫 번째로 윈플랜 진행하는 거는 주 3회 수업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네, 주 3회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보통 가이드라인이 되어져 있는데 요일이 어떻게 나요, 보통? 예를 들어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월, 화, 수, 목 예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월요일 있고 화, 수, 목 이렇게 진행이 되실 거잖아요. 월화수는 주 3일은 윈플랜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얘가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4차시에는 추가로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해볼 수 있는 추가로 아이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복습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거 이제 그러면 이 4일차에 목요일 날은 이제 60분 동안 뭘 하면 되느냐?
저희가 아까 그 선생님이 코칭 가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코칭 가이드에 코칭 플랜에 보시면 수업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시면 5일차, 6일차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 60분 동안 실제로 이제 원래 윈플랜 제공하는 60분 동안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엑스트라 타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간혹 주 3회 수업인데 학원에서 지금 90분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학원이 가끔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주 3회 90분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요 엑스트라 타임에 어떤 것들을 추가로 더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기 리스트를 정리해 놨어요. 여기 챈트를 공책에서 노트에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원어민 강의 시청을 한번 더 해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셔도 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진행을 해보셔도 되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테스트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테스트지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우리 하이파이브 주니어 1의 레슨 1의 단어 딕테이션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단어를 아이들이 외우고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트예요. 단어를 아이들이 스스로 외우고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트고요. 그 다음에 딕테이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주요 구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언스크램블링을 해보거나 아니면 블랭크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보거나 혹은 포 센텐스를 주고 아이들이 써볼 수 있게끔 해놓은 시트를 출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트가 있습니다. 네, 얘를 목요일날 그러니까 이 단어랑 딕테이션을 목요일날 문장을 목요일날 복습 차원에서 아이들이 같이 하고요. 공부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월수금은 진도,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월화수는 진도를 나가시고 목요일은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리뷰, 복습하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2주에 6차 시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3차 시가 끝나는 거고 2주면 6차 시까지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교재가 언제쯤 이제 들어가실까요? 예를 들어 시작하시게 된다면 지금 계획은 12월 20일을 예정 중인데 늦어지면은 1월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1월 3일이요? 빠르면 12월 20일. 잠시만요. 빠르면 12월 20일이고 늦으면 12월 3일부터 1월 3일이요. 죄송합니다. 1월 3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원장님. 일단 처음에 제가 오늘 이제 교육을 끝나고 나면 원장님 이제 아이들 뭐 등록하거나 배정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학습권 아무 교재나 배정해 볼 수 있는 학습권 한 3개를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배정해 보시고 언제쯤 들어가신다라고 이렇게 일정이 잡히면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둘 다 월요일이잖아요. 예. 뭐 20일이든 뭐 3일이든 그러면 그 전주 뭐 목요일이나 해서 네, 뭐 어떻게 지금 교재 내용 파악이 되셨는지 그다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 등록은 조금 하셨는지 제가 한번 예. 보면서 예. 줌을 통해서 간단하게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원장님. 예. 오늘은 기본적인 가이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서 저희가 온라인 등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린 거거든요. 예.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알려드렸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여기 자료를 또 하나 만들어서 목요일날까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언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전주 목요일날 한번 미팅을 하고 오후에 이렇게 한번 1시간 정도만 하는 걸로 예. 할게요, 원장님. 예, 감사하고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잠깐 뜨기는 한 것 같은데, 어머님들한테 뭔가 발송을 할 수 있는 게, 이랑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 홍보지 말씀이신 거죠? 예? 그 학부모님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니요.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개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네네. 아이가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보고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머님들께 뭐 SNS가 됐던 프린트물이 됐던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뭐가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중간 평가 뭐 중간에 이렇게 그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그 학부모에서 예, 어떻게 예. 하고 있는지 줄 수 있는 예.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뭔가 발송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왜냐하면 책이 끝나야 성적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예. 성적표라는 개념이 이제 책이 끝나면 예. 만들어지는 거고 보통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담겨져서 예. 이 안에 교재도 있고 체크업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이제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 집에 보내서 엄마한테 이제 봤던 걸 사인 받아오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체크업 시트들이 있잖아요. 예. 네, 이 안에 이렇게 체크업 시트를 이렇게 또 만들어놨는데, 네, 여기에 그 원장님은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8주 차니까 이 한 권이 8주 차니까 칸을 8개를 이렇게 표로 만드셔서 1주차 학습한 거 내용 보여주고 사인 받아오기, 2주차하고 사인 받아오기 이렇게 해놓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괜찮아 보여서 원장님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학부모님들한테 중간중간에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한 다음에 고민해서 시스템화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요 자료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 URL 링크로 해서 한번 보내드릴 거고요. 예. 한 거는 보내드릴 거고 그 뒤에 목요일이나 해서 다시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간에 언제쯤 들어가시는지 정해지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